오늘은 우리는 이순신의 진중음이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. 그러면 이 작품은 한시라는 갈래에 속해 있습니다. 그러면 한시는요, 한문으로 적힌 시라고 했죠.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배우는 건 아니다 보니까 현대어 번역본이 나올 거고요. 이제 작가인 이순신 모르는 사람 절대 없죠. 우리가 아는 그 장군 이순신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왜 이런 작품을 썼을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.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이제 한시다 보니까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기, 승, 전, 결의 4단 구성 이렇게 보면 되고요. 이때 이 4단 구성은 여러분 기는 이제 시상을 일으킨다라는 뜻이거든요. 일으킬 기자예요. 시상을 일으킴. 승은요 이을승자예요. 아이고 이음이라고 해볼게요. 전은요 이제 전환을 맞이하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차오르는 장면이라고 보면 되고, 결은 말 그대로 결론 짓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4단 구성을 가지는 게 한시는 일반적이다. 자, 그럼 어떻게 시상을 일으키나 봤더니 한 바다에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입니다. 자, 여러분 지금 이순신 장군이 이제 어떤 배 위에 있나 보죠. 그래서 가을바람이 부는 걸 보니까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 확실하고요. 그 다음 이 밤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.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네. 자, 여러분 누각은 이제 공간적 배경이네요. 그래서 배 위가 아니라 누각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근데 생각에 잠겼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수심이 가득하다,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어느 나라야 이 나라는 이제 조선이겠죠. 태평해질까? 지금 바로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때라네. 여러분 이 난리는 이제 임진왜란을 말하는 거죠. 업적은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 하건만 이 당시에 여러분 이제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이제 깎아내리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.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이 알게 되네. 이름은 이제 자기의 명성이겠죠. 자기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많은데 내 이름은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진다, 이런 느낌이죠. 즉 어떤 평판이라 볼 수도 있고요.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, 이런 변방의 근심이라는 건 이제 변방은 이건 약간 좀 정리하자면은 약간 이제 변방이라는 거는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을 변방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곳에서 근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좀 비유적으로 전쟁의 근심이라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순신 장군이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, 그 변방에서도 근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니까요. 도연명의 귀거래사 응당을풀이. 여러분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. 이게 뭐냐면 다시 이제 그 도연명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, 이 돌아갈 기자거든요. 돌아갈 때 불렀던 노래예요. 한마디로 이거는 어떤 귀향, 그리고 자연친화, 탈속세 의 대표적인 노래거든요. 한마디로 내가 근심을 평정한다라는 건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면 나는 귀거래사를 읊으면서 갈 것인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작품은 한시라고 제가 말했고요. 이제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을 깎아내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제 백예종군을 하던 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이 여러분 백예종군이라는 것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? 저도 옛날에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, 이 백예종군이라는 거는 하얀 옷을 입고 이제 군대에 나선다, 이런 말인 거예요. 군대를 따른다, 따를 종자라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의 백예종군 설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얀 옷이라는 건 결국 좀 급이 낮은 사람, 평민의 옷이거든요. 그래서 평민의 어떤 복장을 하고 군대를 따르게 됐다.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되게 높은 직급의 장군이었잖아요. 즉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이제 정유재란 때 선조에게 조금 찍히는 일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선조가 뭔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안 한 것을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선조가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반대파였던 원균파들이 이순신 장군을 엄청 모함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엄청난 고문을 받고 죽지는 않고
그나마 이제 좀 받은 벌이 백의종군이었던 거죠. 근데 이 백의종군을 하던 와중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못 치르고 뭐 이랬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이 반대파였던 원균이 결국 어떤 해전에서 완전 참패를 합니다. 그냥 모든 군사가 다 죽을 정도로.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반대편이었으니까 선조 입장에서 다시 불러와서 삼도수군 통제사,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엄청난 직급으로 다시 불려진 거죠. 그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. 이 말이라고 해요. 저도 이제 역사다 보니까 알아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. 그래서 이 백의종군을 하던 이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마음,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배경으로 좀 알아놓으면 조금 더 좋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한시 하나 배웠습니다.